여러분, 지금 이 순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달 동안 후회한 일이 있습니까? 한 번만 후회한 분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그런데 그 후회한 일이 사실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던 분은요. 두 번째였던 분은요. 세 번째였던 분은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무한테도 말 못한 채로 혼자 속으로만 또 그랬네 하고 넘어간 분들이요.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번은 실수입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건 괜찮아요. 근데 두 번은요. 두 번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은요. 세 번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아주 조용히 갉아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도요.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합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박순철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올해로 73. 40년 넘게 사과 농사를 지어온 분이에요. 이분이 몇 년 전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밭에서 넘어지는 건 밭이 패여서야. 그런데 같은 자리에서 두 번 넘어지면 그건 눈이 없는 거지.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농사일 하시는 어르신의 소박한 경험담이려니 했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박순철 씨는 그 말을 하면서 당신 아들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아들이 장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 실패했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이니까. 두 번째 도전했습니다. 또 비슷한 이유로 실패했어요. 세 번째, 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패턴으로 무너졌습니다. 박순철 씨가 세 번째 아들의 실패를 보고 나서 딱 한마디 했대요. 이건 운이 나쁜 게 아니다. 그 말이 핵심입니다. 실수는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처음 겪는 상황, 처음 해보는 일, 처음 만나는 사람. 거기서 삐끗하는 건 실수예요. 그리고 그 실수는 우리한테 신호를 보냅니다. 여기 조심해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그 신호를 받았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기억하는 것.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신호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창피하다는 이유로, 아니면 그냥 에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덮어버린 실수는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가 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명숙 씨라는 분이 계세요. 68살. 서울 마포구에서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해 오셨습니다. 이분이 직원 관리 문제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어요. 직원을 뽑을 때마다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거예요. 처음엔 열심히 하다가 석 달이 지나면 태도가 달라지고 결국 떠나거나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한 번은 뭐 그럴 수 있죠. 사람이 변했을 수도 있고 일이 맞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두 번째도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이명숙 씨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뭐. 여기서 제가 잠깐 멈춰야 합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다 하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은 직접 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아십니까? 이 말은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말입니다. 내가 아니라 세상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문제라는 말이고요. 그 순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기회가 사라집니다. 이명숙 씨한테 세 번째, 네 번째 비슷한 일이 반복됐을 때 결국 한 지인이 이런 말을 했대요. 명숙 씨, 혹시 뽑을 때 어떻게 뽑으세요? 그 질문 하나가
이명숙 씨의 머릿속을 완전히 뒤집어 놨다고 합니다. 직원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뽑는 기준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필요하면 뽑고, 일 잘할 것 같으면 뽑고, 착해 보이면 뽑고, 기준이 없으니 결과가 들쭉날쭉할 수밖에요. 두 번째 실수는요, 이겁니다. 첫 번째 실수 이후에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것. 생각이 없다는 게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보라는 뜻도 아닙니다. 단지 그 상황에서 멈춰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바쁜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빠질 수 있는 함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냐? 세 번째가 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부터는 성격이 달라집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습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매일 아침 운동하는 것, 밥 먹고 산책하는 것, 잠자리에 들기 전 독서하는 것. 좋은 습관들이죠. 그런데 습관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쁜 습관, 그것도 자기 자신이 습관인지도 모르는 습관이 존재합니다. 충청남도 아산에 사는 최재호 씨. 올해 71살. 30년 가까이 중소기업 영업직으로 일하다 퇴직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퇴직하고 나서 가족들과의 관계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부인과도 자꾸 다투고, 자녀들도 연락이 뜸해지고, 이분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딸이 하루는 아버지한테 말했대요. 아빠는 사람들 말을 끝까지 안 들어요. 최재호 씨는 처음에 펄쩍 뛰었다고 해요. 나는 다 들어. 나는 경청하는 사람이야. 영업을 30년을 했는데 말을 못 들어? 그런데 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그건 일할 때 얘기고, 집에서는 달라요. 엄마가 말하다가 중간에 아빠가 결론 내잖아요. 제가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최재호 씨가 그 말을 듣고 딱 한 가지를 해봤대요. 다음 일주일 동안 자기가 하는 말을 스스로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로 상대가 말을 끝내기 전에 자기가 먼저 결론을 내고 있더래요. 아내가 뭔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세 문장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거잖아 라고 자기가 마무리 짓고 있더라는 겁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영업 현장에서는 그게 능력이었어요. 빠르게 파악하고, 빠르게 결론 내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 그게 직업적 역량이었던 거죠. 근데 그 역량이 집에서는 습관이 돼버렸고, 그 습관이 관계를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습관의 무서운 점입니다. 습관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작동합니다. 생각 없이도 작동합니다. 그게 습관의 정의니까요.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 그래서 처음엔 보이지 않아요. 본인도 모르고 주변 사람들도 처음엔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동 반응이 반복되고, 반복되면 어느 순간 관계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나쁜 습관은 대부분 한때 장점이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자신의 습관을 고집이나 정체성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예전부터 이랬어. 이게 내 방식이야. 이런 말들 익숙하십니까? 이 말들이 꼭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들이 변화를 막는 방어막이 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젊었을 때 강하게 밀어붙이는 스타일로 성공한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 일을 할 때, 목표를 향해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 에너지가 결과를 만들어냈죠. 그 경험이 쌓이면서
밀어붙이는 것, 이 자신의 핵심 강점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강점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 협상에서 밀어붙이던 방식으로 손자와 대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쟁사와 싸우던 방식으로. 동네 친구와 의견 충돌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지 않는 상황에 맞지 않는 방식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그게 습관이 됐으니까 문제라고 인식을 못해요. 대구에 사는 정명자 씨. 65. 40년 가까이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퇴직하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을 가르치려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남편한테 들었대요. 그냥 그러려니 했대요. 두 번째는 친구한테 들었어요. 좀 신경이 쓰였대요. 내가 그런가? 세 번째는 딸한테 들었을 때. 그때서야 정말로 고민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4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틀리면 고쳐주고, 모르면 설명해주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바로 잡아주는 게 일이었어요. 그게 사명감이었고, 역할이었고,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퇴직 후에도 계속 작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음식을 먹으면서 말을 꺼내면 정보를 수정해주고, 친구들이 이야기를 나누면 틀린 부분을 짚어주고, 딸이 살림 이야기를 하면 더 좋은 방법을 알려주고, 본인은 도움이 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상대방한테는요. 또 가르치네. 그게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말을 안 걸게 됩니다. 말을 꺼내봤자 수업 들어야 하니까요. 정명자 씨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가르치는 게 직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나였더라고요. 나라는 사람 자체가 됐던 거예요. 이게 습관의 가장 깊은 단계입니다.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정체성이 되는 것. 그리고 그 정체성이 굳어버리면 바꾸는 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냐면 바꾸는 게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 나도 그렇구나 싶은 분 계십니까? 아니면, 에이, 나는 아니야 싶은 분 계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니야 싶은 분들이 오히려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습관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거창한 방법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단순하다고 쉬운 건 아닙니다. 첫 번째, 반복을 기록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같은 일이 생겼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어디다가 적으세요. 수첩이든 메모장이든 폰이든 그냥 한 줄이라도 적으세요. 오늘 또 이런 상황이 생겼다. 그것만 해도 됩니다. 기록은 패턴을 보이게 합니다. 머릿속에서는 흐릿하게 느껴지던 것들이 글로 써놓으면 갑자기 선명해집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어르신께서 50년 된 수첩을 보여주셨을 때 정말 놀란 적이 있어요. 거기엔 일기 같은 게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있었던 일들의 메모들이 있었는데요. 그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보면 내가 어디서 계속 실수하는지 보여. 그리고 내가 언제 잘하는지도 보여. 기록은 거울입니다. 그것도 가장 정직한 거울이에요. 두 번째, 불편한 피드백을 환영하십시오. 아까 최재호 씨 이야기, 정명자 씨 이야기에서 보셨죠? 두 분 다 가족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어요. 당연히 불편하죠. 그런데 그 불편함이 변화의 시작점이 됐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피드백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주변에서도 말하기가 조심스럽고 본인도
이제 와서 뭘 바꾸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건 변화를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딱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내가 요즘 어떤 것 같아? 솔직하게 말해줘. 그리고 그 대답을 들을 때 방어하지 마세요. 설명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세요. 쉽지 않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는 사람이 변합니다. 세 번째, 다르게 해보는 걸 목표로 삼으십시오. 잘하는 걸 목표로 삼지 마세요. 다르게 하는 걸 목표로 삼으세요. 이게 무슨 차이냐고요? 잘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깁니다. 그리고 잘 안 되면 역시 안 되네 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다르게 해보자 라고 생각하면 달라요. 틀려도 되거든요. 다른 것 자체가 목표니까요. 평소에 먼저 말하던 사람이 오늘은 조금 더 들어보는 것. 평소에 결론부터 내던 사람이 오늘은 질문으로 시작해보는 것. 평소에 혼자 결정하던 사람이 오늘은 한번 의견을 물어보는 것. 크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작게, 다르게, 오늘 딱 하루. 그렇게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새로운 습관이 됩니다. 이쯤에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이제 나이가 몇 살인데 뭘 바꿔? 이 나이에 습관을 고친다고 달라지겠어. 저는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생각 자체가 습관이거든요. 이 나이에 뭘? 이라는 말은 사실 아주 편한 말입니다. 왜냐면 그 말 하나로 모든 시도를 막아버릴 수 있으니까요.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10년, 20년, 30년. 그 시간 동안 지금의 습관을 그대로 가져갈 겁니까? 부산에 사시는 윤기원 씨. 75. 이분이 72살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처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다 말렸다고 해요. 이 나이에 뭘 배우냐고요. 이분이 지금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수가 적지 않아요. 매주 영상을 올리는데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평생 해온 목공 기술입니다. 윤기원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배우는 걸 멈추면 내가 멈추는 거더라고요. 이 문장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배우는 걸 멈추면 내가 멈추는 거더라고요. 변화가 곧 생명입니다. 변화를 멈춘다는 건 성장을 멈춘다는 거고, 성장을 멈추면 사람은 서서히 다쳐갑니다. 몸이 다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좁아집니다. 세상이 좁아집니다. 그리고 그 좁아진 세상 안에서 점점 외로워집니다. 나이 들수록 외롭다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그 외로움의 원인 중 상당수가 이겁니다. 내가 변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지 않아서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한 번은 실수입니다. 실수는 정보입니다. 여기가 약한 부분이야. 조심해야 해. 라는 신호예요. 그 신호를 고맙게 받아들이세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수 앞에서 잘 왔어. 너한테서 배울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두 번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은 상황이 왔을 때 멈추세요. 딱 5분만 멈추세요. 지난번에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했지? 그게 맞았나? 이번엔 다르게 해볼 수 있을까? 그 5분이 인생을 바꿉니다. 세 번은 습관입니다. 세 번째가 왔을 때는
이미 패턴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패턴을 알아차리는 것, 그게 첫걸음이에요. 알아차리지 못한 습관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알아차린 습관은 반드시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이요. 저는 오늘 드라마 한 편을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인생 드라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성장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패턴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똑같이 넘어지다가 어느 날 딱 멈추고, 아, 내가 왜 여기서 자꾸 넘어지지? 라고 묻는 순간. 그 장면이 드라마에서 가장 힘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그 순간이 지금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실수입니다.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두 번째가 왔을 때 잠깐 멈추세요. 세 번째가 왔을 때 반드시 물어보세요. 이게 혹시 내 습관이 아닐까? 그 질문 하나가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거울이 됐으면 합니다. 크게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딱 하나만 달리 해보세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한 번은 실수입니다. 두 번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세 번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